자, 반갑습니다. 라피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제 3강을 맞이하게 됐는데, 3강은 이제 태양과 관련한 문제들이라는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저희가 달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달은 내면적인 문제 혹은 굉장히 그러니까 내 속에 담고 있었던 이런 모순적에 대한 문제라면, 태양에 관련한 문제는 이제 내가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나의 에고, 즉 나의 자아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태양은 어떤 문제에서 관여를 하냐면 힘 혹은 에너지, 활력하고 연관이 많이 깊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남들에게 표출하는 힘, 어떠한 에너지 혹은 내가 내 내부에서 올라오는 활력과 관련된 사항의 문제들이 보통 이제 태양과 관련한 문제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다른 별자리들과 만나게 됐었을 때 폭군처럼 군림하려 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매사에 무기력해지거나 자신의 존재성 자체를 망각하려 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즉, 자아에 관련한 문제는 자아가 너무 비대하거나 반대로 자아가 너무 쪼그라들어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어보다는 개방, 즉 자신의 에고를 사랑하고 긍정하며 보다 넓은 포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즉, 에고가 너무 비대하다면 그 에고를 조금 축소시키고, 에고가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면 자신의 에고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즉 이제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조금 더 타인들에게도 보다 넓은 포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를 하거나 리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벌써 24번입니다. 24번 더 배틀 전투 카드고요. 별자리는 사자자리 궁주 태양, 양자리 궁주 화성인데, 사실 이것만 봐도 뭐의 문제인지 슬슬 짐작하시지 않나요, 이제? 자, 태양은 권위와 힘의 문제고, 양자리 공주 화성 공격과 투쟁성이기 때문에, 즉 이거는 결국 내 외부로서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투쟁하고 다투고 싶은 이런 마음과, 즉 누군가랑 싸우거나 누군가가 부딪혀야 되거나 누군가와 이제 흔히 말하는 승패를 결정지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카드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에고가, 즉 자신의 자아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데, 이게 어떤 방향이냐고 한다면 이게 공격성의 방향이에요. 즉 내가 나의 에고를 살리기 위해서 타인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들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즉,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진 공격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의 공격성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거라면, 이 카드는 외부의 공격성, 즉 나와 타인의 상호작용에서 내가 타인을 공격하는 기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이기거나 굴복시키고 싶어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남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다 이기거나 굴복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무리를 하고 있다라든가 본인이 굉장히 어딘가 쫓기듯이 강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보자면, 결국 전투 카드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면,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공격성마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남들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살아나가다 보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순간은 생겨요. 의견의 대립이 됐든 혹은 이제 의견의 대립을 넘어서 정말 육체적인 대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불필요한 상황임에도 내가 무의식 중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그런 나 자신조차도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과는 불필요한 투쟁을 멈추게 된다. 외적인 성장을 통해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알게 된다. 자, 결과는 제가 조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언은 뭐다? 너무 불필요하게 싸우지 마세요. 너무 불필요하게 자기 스스로가, 본인은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본인이 타인들이 먼저 공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간파하시고, 본인이 왜 타인을 무의식적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혹은 그런 자신의 내면에 뭔가 이제 의도나 혹은 이제 내면의 약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그걸 이겨냄으로써 본인이 정말 싸워야 할 때와 싸워야 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퀸 여왕 카드고요. 별자리는 사자자리 궁주 태양과 황소자리 궁주 금성입니다. 자, 권위와 힘과 조화와 사랑인데, 자, 이 경우에는 금성이 가지고 있는 조화와 사랑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자아 중에서 굉장히 투쟁하고 싸우는 자아가 아니라 뭔가 타인들에게 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뭔가 이런 걸 자랑하고 싶다라든가 내 힘이 이 정도야 라고 약간 뽐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혹시 굉장히 뭐 자신 난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가로치고 다소 은밀하게 요거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태양의 문제가 자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하는 별자리에 따라서 그 특성이 일부 옮겨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성은 절대 대놓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금성이 가지고 있는 조화와 사랑은요 은은하게 퍼지는 거죠. 즉 대놓고 뭔가 나 이래요라고 모든 걸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면 금성은 약간의 신비주의나 비밀주의 성향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과 권력을 다소 은밀하게 약간 뒤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거나 자랑하고 싶은 왜 우리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풍경 사진인데 실제 포인트는 자기가 들고 있는 가방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자기가 타고 있는 차라던가 약간 뭔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찍어놓은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능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자랑하고 싶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대놓고 드러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고에 오히려 상처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길 원하는 관능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은밀하게 자랑하고 싶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문제점은 당신의 자존심은 매우 크며 타인의 힘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두 가지 측면이 가능해요. 저 덕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자신의 자존심은 크지만 이걸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에서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왜 너네가 날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이걸 꼭 대놓고 보여주어야만 해? 너네가 알아서 나를 좀 숭배해주면 안 될까? 라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인의 힘을 자신과 동일시하고다. 즉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내 남자친구라던가 남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잘 벌거나 뭐 이제 남자분의 경우는 약간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배우자나 혹은 내 친구라던가 혹은 뭐 내 부모님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좋고 대단한데 그걸 나랑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타인과 나는 다르죠. 즉 타인의 권세와 타인의 에너지와 타인의 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활용을 하면서 나 이런 사람 알아? 우리 남친 대단하지? 우리 남편 대단하지? 우리 부모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굉장히 힘과 권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적인 존중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다소 떨어져 있고 그거를 타인의 권세와 타인의 힘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자신의 에고를 포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은 매우 크며 타인의 힘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힘과 권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내적인 존중감은 다소 떨어져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는 큰데 자기 존중감은 또 낮아서 이거를 타인의 권세를 끌어오거나 빌려오고 그거를 동일시함으로써 내 부족한 자아를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자기 존중감은 결코 물질로 채울 수 없으며 자신의 매력과 힘은 이것으로부터 나왔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즉 자기 자신의 매력과 힘이 꼭 타인의 것을 빌려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지. 그럼요. 자, 예를 들면 뭐 남자친구랑 남편이 굉장히 잘났는데 그러면 그 두 사람들을 제외해버리고 나면 본인의 부모님을 빼놓고 나면 혹은 뭐 자기 정말 대단한 친구가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면 그럼 자기는 뭐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오히려 좀 길러주어야 본인이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당신은 피해의식을 버리고 친근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타인들에게 매우 크게 사랑받게 될 것이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조언으로 활용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자기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인 겁니다. 분명히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본인이 간파하지를 못하고 자꾸 타인의 것을 끌어오다 보니 오히려 본인의 매력이 묻혔다라고 보는 거야. 즉 조언을 하실 때는 본인께서는 굉장히 본인만의 매력과 본인만의 아리따움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타인의 매력과 이런 것을 나한테 끌어오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매력과 본인의 이런 친근하고 다정한 이런 매력들은요 본인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이 잘 활용하셔야 정말 본인을 아끼고 사랑할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라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더 액터 배우고요. 자,
별자리, 사자자리 공주, 태양, 쌍둥이자리 공주, 수성인데, 자,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에고 측면에서, 자, 언변과 소통, 즉 타인에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기반하고 있는 정체성이나 자아가 분열되어 있는 능숙히 연기를 하고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카드가 왜 액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결국은요, 이 카드의 문제는 자신의 본연의 자아가 있음에도 마치 만들어낸 자아를, 그러니까 만들어낸 뭐 제2, 제3의 인격처럼 만들어낸 자아를 정말 자신의 자아라고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내 개인적인 모습이 다른 경우에 벌어지는 문제예요. 자, 문제 좀 보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조차 어떠한 역할극을 강요하고 있다. 자신의 진실을 외면하고 누군가를 연기하듯 자아를 연기하고 있다. 자, 이 경우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있는데 타인의 자아 혹은 내가 생각한 자아를 마치 본인의 자아인 것 마냥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소심하고 무기력한 성격입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굉장히 자부심도 넘치고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뭔가 되게 활력도 넘치고 에너지가 강하네,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진정한 본인의 자아냐고 물었을 때 이 친구는 대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자아를 연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자아를 연기하는 것과 자아를 바꾸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본인의 자아가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정말 기질이라고 하죠. 본인의 기질이나 성격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나가는 것은 본인이 부단하게 노력을 하거나 본인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거라면, 이 경우에는 자신의 본연의 자아를 무시한 채 마치 다른 사람을 연기하듯이, 다른 사람을 연기하고 뭔가 굉장히 TV에서 나오는 그런 연극 배우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하는 거랑 내가 내 자신을 무시한 채 다른 자아를 연기하는 거랑 차이는요, 내적인 우울함의 유무예요. 결국 이 경우엔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해맑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뵀는데 선생님 되게 상담 잘해준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쾌활해 보이는 친구인데 막상 이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속에 우울함을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말 본연의 자아를 감추고 남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척, 정말 밝은 척, 연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역할을 수행하되 그 내면의 자아는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고유하며 삶의 무대는 그대가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본다. 자, 해결 방법 뭐냐면, 굳이 불편한 진실을 언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굳이 타인의 자아를 자신인 것처럼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의 본연의 자아를 무시하고 자꾸 타인인 것처럼 연기를 해봤자 본인은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더 약해지고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자아와 본인 실제 자아가 아무리 해도 동일시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이거 극복한 게 아니라 외면한 거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역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 정말 내가 내적으로 힘들고 약한 부분을 갖고 있다고 할지언정 그걸 꼭 타인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뭔가 굉장한 비밀인 것 마냥 꽁꽁 숨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어느 하나 잘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어느 하나 못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나는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연기를 해봤자 본인만 지쳐요. 본인만 지치고 본인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의 자아는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순수한 자아에서 온 이런 장단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역할을 다시 수행하되 정말 기존의 거짓된 모습을 조금 내던지고 정말 내 본연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신의 자아를 개선해 나가는 게 이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역할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역할이 자신을 침범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에는요, 보통 심리학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막 나는 사실 뭐 굉장히 부유한 가정의 딸인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는 사실 입양된 거야 라고 정말 본인의 집안에서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는데도 본인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다 보니까 정말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흔히 정신분석학 용어로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리플리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이 카드가 많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연기를 한다는 거지, 자아를 말 그대로.
내가 설정해 놓은 상황, 내가 설정해 놓은 무대, 내가 설정해 놓은 인격을 가지고 굉장히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진실한 측면을 다시 한번 체크하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이걸 상기시켜서 너가 굳이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 즉 리플리 증후군도 리플리 증후군의 해결 방법이라고 하진 뭐하지만 실제로 리플리 증후군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자신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를 먼저 하라고 먼저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 병환 중인 왕입니다. 자, 27번 카드는 병환 중인 왕, 즉 아픈 왕이에요. 자, 사자자리 공주 태양과 처녀자리 공주 수성인데, 선생님 왜 이 행성들이 만났을 때 왜 병환 중인 왕, 즉 아픈 왕이 왜 나왔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왕이라는 직책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권위와 위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맨 처음에 메이저 아르카나 처녀자리 공주 했었을 때 뭐 나왔죠? 서비터 나왔죠. 봉사자가 나왔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외부로 바깥에 자신의 힘을 퍼뜨려야 되는데 수성의 힘은 자기 내부로 수렴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맞지 않아요. 근데 태양의 입장에서는 나는 굉장히 드러내야 하는데 속마음에선 아니야, 나 무서워, 나 조금 숨고 싶어, 나 조금 들어가고 싶어, 나는 내 내면의 지혜를 우선시하고 싶어 라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본인이 몸이 좋지 않거나 정말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빛을 제대로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 발산해야 될 빛을 자꾸 자기가 꽁꽁 싸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병이 생긴 상황이랑 똑같죠. 그 익스플로전, 폭발이라는 단어를 반대로 하면 인플로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내파, 즉 내적인 파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태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내면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무기력하거나 굉장히 어딘가 달아있다. 그러니까 마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보겠습니다. 당신은 아픈 모습을 핑계로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미루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며 애써 삶을 부정하고 있다. 자, 태양은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죠. 자, 자신의 에고는 타인들에게 증명을 하고 타인들에게 보여주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정말 기본적인 단위인데 이것이 자꾸 내면으로 숨는다, 안으로 숨는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회피를 하게 돼요. 피하게 돼. 타인과 상호작용도 피하게 되고 뭔가 정말 필요한 말 이해는 내가 내 표현도 하지 않게 되고 정말 내 스스로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은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나 무기력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할 마음은 있는데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할 거야. 라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일상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라. 약간의 격리와 떨어짐을 통해 다시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결국 지금 번아웃 상태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내면이 정말 졸아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마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무기력하거나 모든 일에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을 하긴 힘들 거예요. 당장 에너지를 찾으세요, 활력을 찾으세요 해봤자 이 친구는 안 와닿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오히려 필요한 건 뭐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만의 이런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 단 너무 과하지는 않게. 이 카드가 나온 상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굉장히 번아웃이 와서 힘들어있는 상태거나 번아웃을 핑계로 본인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거나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이 내담자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카드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카드 하나가 특정한 한 가지의 상황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두 가지 선택의 범위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리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내면 심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일정 부분 짐작을 하면서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리딩을 하실 때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결과 당신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게 된다. 최악의 상황은 미연에 방지하게 된다. 자, 이건 조언으로 확인하라 그러셨죠? 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하시긴 좋지 않지만 적어도 본인이 이걸 무시하고,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상황에서도 정말 무리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다 사고 나요. 이러다 사고 나가 이러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가 지금 번아웃을 핑계로 자꾸 쉬고 있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조금 우리가 좀 상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습니다. 본인은 아프지 않은데 꾀병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꾀병도 언젠가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이것에 매몰돼서 정말 앞으로 나갈 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지만 마세요라고 하면 되고, 반대로 정말 번아웃 온 상태다, 정말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은 지금 쉬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강박과 어떤 굉장히 힘든 이런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본인이 쉬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이 상태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가 약간 조금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런 상황을 본인이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세요. 그러기에 오히려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웨딩 28번 카드고요. 결혼 카드입니다. 자, 별자리 사자자리 궁주 태양과 천칭자리 궁주 금성인데, 자, 권위와 힘이고 분배와 가족의 문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천칭자리 금성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태양은 자아의 문제지만 이 경우에는 어떤 자아일까요? 단순하게 나의 자아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나와 가족 혹은 나와 남편, 나와 부인,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즉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면의 심리 보겠습니다. 내면의 심리, 사랑하는 부부의 감정, 행복함, 애인에게 의존하고 싶은 운명적 사랑이 오길 바라는. 자, 심리 보시면 딱 나오죠. 위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아니면 뭐 하다못 이게 썸남 썸녀에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말 You are my destiny 같은 느낌처럼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이 친구가 믿고 있는 거야. 정말 저희 호감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라고 해서 이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사실 내면적으로 이 친구를 좋아한 지 좀 된 거예요. 막 만난 이제 막 썸 타는 그런 느낌에서 저 카드가 나온다? 그러면 저 친구는 굉장히 금사파인 거예요. 자, 카드 맞아보겠습니다. 문제점. 당신은 스스로보단 타인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사랑을 주는 데는 서투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문제점 딱 나왔죠? 당신은 스스로보다 타인에게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다. 즉, 내가 사랑을 주는 개념보단 사랑을 받길 원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싶고 내가 대우받고 싶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상황에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사실 어느 한 사람만 맞춰간다고 해서 관계가 정립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분명히 배우자로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혹은 이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느 한쪽이 나는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너는 나한테 다 맞춰줘 라고 하면 잠시만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결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결혼 카드의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일방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이유거나 아니면 내가 타인에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내 짝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고는 나의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런 거 다 너가 해줘. 나 이렇게 너무 나를 중심으로 맞춰줘. 이런 부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해결 방법 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서로 의지하며 가는 긴 여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 신뢰하고 믿고 서로의 마음에 충실해야 된다. 뭐 문제점이 일방적으로 받는 거랑 해결 방법은 본인도 사랑을 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짝에게 너무 의지한다는 것이니 해결 방법 역시도 내가 고유한 나의 의지로서 이 사람에게 일정 부분 헌신해야 되고 서로 수평이 되는 동등한 관계이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돌아가야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줄 사랑을 헤아리게 됩니다. 서로 같이 걸음을 맞추어가며 사랑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카드를 조언으로 활용할 때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아라. 단 두 분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거나 적어도 그러니까 혼자서 왔었을 경우는 이 상대방도 본인을 분명히 확실하게 좋아하고 있다. 근데 본인의 욕심이나 본인의 마음으로서 일방적인 사랑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본인은 충분히 이 사람과 맞춰갈 수도 있고 충분하게 좋은 관계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